저희가 준비한 2위, 오늘 전 세계적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קבעתי עיקרון ברור,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اگر کوچکترین تعرضی از ناحی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یقین بدانند برخوردی بسیار شدید و سهمگین با آنها خواهد شد.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가요? 저 김민석 대변인님.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 장소가 핵시설과 군기지가 있는 뭐 특정해서 보복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핵시설도 있고 거기에 육군 항공대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저기는 언제든지 군 시설이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미리 미국에 알려주면서 예. 군 시설이 아닌 곳에 타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군 육군 핵심 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정확하게 거기를 보복 공격한 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경고이기도 하고 확전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이 외신을 통해서 이란의 이스파한 주변에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들, 특히 이란의 맞선 이스라엘의 저 보복 공격 모습이 일부 저렇게 화면에만 특정돼서 잡힌 모습.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자막에도 나가다시피 김민석 대변인님. 원인은 아직이라고 하는 게 보복 공격을 당한 이란의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없었는데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몇 가지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보낸 드론 3개를 요격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공격 배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또 재보복을 할지 말지는 공격 배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서로 애매모호하면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 대변인 말씀은 이쯤에서 서로 정밀 타격, 정말 뼈아픈 곳을 타격하고 보복한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애매한 곳을 떨어뜨리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까지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중동 전쟁, 제5차 중동 전쟁까지는 번지지 않게 하겠다.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이란을 공격하려면 수단이 한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전투기를 가지고 F-35 전투기가 있거든요.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직접 타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1000km 떨어진 이란을 공격하려면 공중거비를 3번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공중거비를 3번 해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도 이 규모가 가려면은 공중거비가 최소한 한 10대에서 20대쯤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확전을 원치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보복의 최대치가 저 정도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예. 있는데 예리코라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기에는 핵탄두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재래식 탄도 붙여서 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건 피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게 결국은 드론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드론은 웬만히 보내도 어차피 1000km 사막을 지나가면서 다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요격이 됐다고 봅니다. 그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또 보여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와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처음으로 보복 공격했을 때 화면을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특히 오른쪽이 지난번 6일 전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도 하나를 보니까요. 김민석 대변인. 네. 저 드론 중에 북한에서 만든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100%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에서 제공한 것이거든요. 예. 이란이 갖고 있는 샤하브 탄도미사일인데 그건 대부분 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럼 그걸 공짜로 받았겠습니까? 대신에 북한이 받는 것은 이란의 굉장히 발달된 드론, 무장 드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 쓰겠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란에게 한번 북한산 드론을 제공하고 시험 삼아서 저렇게 전초전 성격을 한번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히 군사 개발에 노하우가 생긴다 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그 스텔스 이 드론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이란에 착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설계를 해가지고 이란이 이 드론을 다시 또 개발했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복을 당하고도 이란은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다라는 게 입장을 발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확전을 더더욱 부추기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도 좀 조심스러운데 북한 관련의 드론, 이란에 제공한 드론이 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북한 관련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